저는 이제 BC팀, 실제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한 거는 챗GPT가 했습니다. 관계를 설계하고 신뢰를 쌓고 기회를 만든다.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BC팀의 올해 고객 관리 수준 향상 목표가 6개의 고객 관리 플랫텍스를 선정하고 그중에 이제 4개를 내재화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총 1번부터 6번까지 6개 중에 2, 3, 4, 5번을 실제 이제 하나은행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내재화했는지 어, 제가 이제 주로 하나은행을 주로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인 거고 뭐 전체 고객사 대상은 이제 각 프리세일즈 분들이 솔직히 현장에서 사내에 다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잘 내재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제가 하나은행 사례를 해서 어떻게 요 네 가지를 이제 내재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이제 주제가 왜 관계 전략인가?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다 가족도 있을 거고,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팀 동료도 있고, 이제 친구분들도 있고. 솔직히 그 관계라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조금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관계를 이 사람과 어떻게 하는지 인식을 하는 거랑 그냥 내가 그냥 될 대로라는 관계 설정은 솔직히 조금 다른 결과를 낳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솔직히 나중에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솔직히 현장을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고객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기능이 아니라 어떤 맥락, 그다음에 단순 정보가 아니라 우리 페인 포인트를 이해하는 파트너,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원체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채팅 솔루션, 그다음에 뭐 코어 이제 뭐 협업 솔루션 공급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경쟁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물론 기능의 최우선순위를 두긴 하겠지만 관계를 선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10월 달인가 아마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젠슨왕, 엔비디아이, 그다음에 이재용, 그다음에 누구지? 정의선, 세 분이 솔직히 치킨을 먹으면서 솔직히 그분들이 좋은 호텔이랑 이런 걸 해서 그냥 맛있는 거 자기들끼리 먹고 끝내면 되게 좋은데 그걸 대국민,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이 있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이가 지금 아마 시가총액이 한 6,5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코스피가 지금 한 3,700조 되니까 어마무시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의 아성이 지금 이제 구글이라는 TPU가 이제 나오는 부로 한해서 조금씩 그게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장에서 어떤 솔루션이 절대적인 강자를 찾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진짜 그런 전략적인 관계가 아마 모든 회사들의 아니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발생이 아니라 설계된다. 이 말은 우연히 뭔가를 발생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랑 조금 더 제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냐, 나한테 기회가 없어지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현장에서 되게 느끼는 부분들은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이 말이 관계없이 그냥 고객의 뭐 어떤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어가면 충분한 신뢰를 쌓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뭔가를 제안할 때 훨씬 더 효과 높은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관계를 설계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저희 플렉스 항목 중에 고객사 연 1회로 고객사 사용성을 조사한 후 인사이트 후 분석한 고객에 안내한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진행했던 그 다국어 프로젝트를 보면 초반에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이제 그 다국어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실제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는 티켓 저희 기준으로 티켓이고 한 70건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쪽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한 120건, 많을 때는 180건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지금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는 곳 와서 이제 뭐 손님 케어 센터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 좋지만 그럴수록 포기 건수가 늘어나는 그게 통계 데이터에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뭔가 조금 요즘에 핫한 이제 뭐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뭔가를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좀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접종 기준을 정례화한다는 거는 네, 분기 1에 최소한 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뭐 식사를 하든 커피를 하든 솔직히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컨택의 목적도 정확하게 우리가 타사 저희가 했더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은 이유 없는 접촉을 생각보다 싫어해요. 이제 본인들도 많이 바쁘고 시대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고객의 생각 속에서, 정말 채팅이든 상담톡이든 AI든 하게 되면, 스펙트라가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타이틀에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에도 다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리한 부분들이 저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업 대표분들보다는 프리셀즈가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뭐냐면 영업 대표들은 또 시간을 잡고 약속을 잡고 해야 되지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기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생각보다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만들기에는 현장이 훨씬 더 낫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저를 비롯한 아마 여기 저희 쪽 스펙트라에 있는 모든 프리세일즈 분들이 동일하게 아마 현장에서 아마 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실내 구축 사례입니다. 이제 설계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야냐. 어, 전 솔직히 예, 페인 포인트 선제 대응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노보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대신 저 노보다는 대안 마련 전략은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의 한 7, 80%가 다 개발자분들이라 솔직히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프리세일즈 하는 분, 그다음에 PJM이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락을 하게 되면 솔직히 개발량이 많아지고 범위가 늘어나면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저는 어떻게 조금 극복을 했냐면 이미 저희가 멤버스 공수를 산정할 때 저 부분 다 고려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충분한 회사의 이익을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현장에서 이제 뭐 현장이든 뭐 사내든 개발을 하실 때 개발 범위가 늘어나더라도 크게 불만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런 활동을 아무리 해봐도 솔직히 저희가 납품한 솔루션, 제품이 형편없으면 솔직히 신뢰 구축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버그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신뢰 구축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솔직히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뢰 구축의 핵심, 어, 승엽님, 혹시 신뢰 구축의 핵심이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되게 쉬운 질문이라서, 예, 엄청 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품질이랑 직접 관련돼 있는, 어차피 엔지니어링이랑 하는 게 제가 저기 사진 보이시죠? 당연히 뭐 AI가 만들었겠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누구 좀 닮은, 어, 그래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사례를 들면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하나은행을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저한테는 한 줄기 빛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진짜 두 분이 계셨구나. 예. 바로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그분의 얼굴을 직접 제가 쓸 수는 없어가지고 용남님이랑 고성윤님 예. 를 조금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제가 예. 예. 아직도 제가 IT 팀장님을 만나면 저희 쪽에 항상 하는 말이 용남님 안부와 성윤님 안부를 항상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3년 전에 구축했을 때 엄청난 신뢰를 줬어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프로젝트 마지막에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은행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만났던 가장 고급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 요즘도 안부를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솔직히 부분이 다 어차피 아무리 현장에서 뭐 잘 하든 그 품질이 안 좋으면 네,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구조. 그걸 여실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용남님과 고성현님이 정말 탄탄하게 마련해 놓으셨고, 이후에 이제 조직 변경에서 용남님이랑 성규님이 떠나갔다고 하니까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정말 다시 빨리 팀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영님이랑 이제 지금 이제 봉근님께서 초반에 원래 이렇게 앞에 너무 큰 산이 있으면 솔직히 그 산을 다시 세우기는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그걸 또 잘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고, 최근에 이제 봉근님 사례는 물론 개발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신탁의 마지막 이제 종료 보고 때 스펙트라 개발자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개발을 잘 하신다. 왜냐, 그 이제 팀장분 있는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별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종영님 말씀으로는 별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컬럼에 숫자만 들어가게만 이렇게 개발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그쪽 신탁 부서 관리하는 다른 팀에서 갑자기 기존에 숫자만 넣는 걸 영문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바꿨나 봐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미 다 그렇게 개발하도록 개발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한 업체는 이제 그렇게 개발이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된 거예요. 이쪽은 야, 다 이렇게 됐는데 왜 너네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이제 종료 보고 때 이제 팀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스펙트라는 되게 꼼꼼하게 개발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저희가 어떤 멤버스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객한테 충분한 그걸 어필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떤 가치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어필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뒤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어떤 이제 가치를 제안을 해가지고 신뢰를 구축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기회가 모든 기회가 다 만들어지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예, 절대 아니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은 전혀 아닌데 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웠던 그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고객사의 이제 고도화, 그다음에 솔루션 예산 확보를 항상 주 하반기 1회, 그다음에 1회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어떤 만남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 내년에 이제 콜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아마 한 100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걸 일단은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올해 이제 이제 다국어 프로젝트가 이제 총 이제 16개국으로 늘어날 걸 또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라클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도 DT 채널 혁신팀이라는 IT 부서랑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그런 사업이 예상돼 있어라는 부분 피드백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와 근거와 타당성,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프로젝트 비용을 저희가 미리 알면 솔직히 미리 공수를 산정하거나 하는데 충분한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그 성격이 탑다운인지 위에서 그냥 하라고 내려온 사업인지 아니면 밑에서 기획을 해서 올라가는 사업인지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확실히 틀려지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수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자연스러운 제안 설계가 잘 된다는 것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얻는 게,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일단 시스템, 나름대로의 작은 프레임워크이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가치는 신뢰를 만든다. 그다음에 신뢰가 쌓이면 기회는 좀 따라온다라는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솔직히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저희 회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고객사한테 정당하게 좀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일단은 목표를 잡고 지금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성과 사례인데, 개발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5월에서 10월까지 다우고 프로젝트는 반복적인 한 13개월 동안 아마 지금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전에 고객 예산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수익 나는 그걸 제안을 해서 다행히 잘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탑다운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돼 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는 비대면 영상 통화 동일하게 멀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1차 프로젝트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2차 프로젝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조금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고객에 수긍을 했던,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두 가지 연속으로 일단은 진행이 됐지만, 두 프로젝트 다 고객의 니즈 때문에 솔직히 발생한 사업이에요. 뭐 제가 프레세일즈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고객의 니즈가 발생해가지고 했는데, 뭐 접점에 있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들의 프로젝트로 지금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보면 IT 부서 공도 산정에 대한 의문이 발생,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발생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0.5 정도면 끝나는 개발 사항인데, 뭐 3매먼스, 4매먼스를 청구하냐 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주로 쓰는 AX 활동, 저는 이제 뭘 만들린다기보다는 요구사항이 딱 하나였어요. 기존 신탁 상품 분리 개발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제 성향을 잘 알아가지고, 분명히 프로젝트는 0.5 멤버스밖에 안 들지만 저런 내용이 솔직히 실제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확실히 요즘에 제미나이가 더 많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개발 공수 이외에 기획 텍스트 이관 비중을 늘려 오메무스는 보이게 구성을, 제 성향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프리세일즈 분들도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제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절대 제가 사기치는, 고객한테 사기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저 지훈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DB 이관 작업을 제가 고객한테 조금 3.5, 4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 공수는 얼마세요? 물어보길래 제가 한 0.5, 1 정도 들어간다. 아, 그럴 줄 알았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내에서 하는 AX 강화 활동 중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객한테 충분히 잘 어필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진행하는 절차들,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미 고객사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프로세스라는 게 다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